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도 같이 볼 예정인데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오랜만에 하는 회사니까 리뷰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한일화학은 고품질의 기초 산업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타이어 및 고무 제품, 페인트 및 도료, 화장품, 스틸코드 접착제, 기타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산업 부분은 아연화와 도료, 재활용 플라스틱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한일화학에서 이제 아연, 이런 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화 시장에서 안정된 영업상의 지위와 우월한 품질 보증 능력으로 이제 어떤 업계의 선두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쓰임새로는 이제 타이어, 자동차, 전자공업의 이제 페라이트 공업에서 원가 및 물량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연을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냐면 조선, 철, 그리고 컨테이너 이런 산업들에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일화학의 매출 증대를 보기 위해서는 조선과 철과 컨테이너 산업의 호황도 같이 챙겨보는 게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아연을 다루다 보니까 이 아연의 가격에 따라서 어떤 매출의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선철 컨테이너 산업이 지금 어떤 흐름이냐, 그리고 아연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한일화학한테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이니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화학은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것 없으면 타이어 못 만든다. 60년 외길에 점유율이 50%다. 한일화학 본사에서 만난 송유현 상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을 비롯해 해외 고무산업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이런 징크옥사이드는 이온 전도 경향이 커서 다양한 전자재료에도 쓰이고 자외선 차단에 고유 기능이 있어서 화장품이나 페인트 등의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이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선크림에 조금 많이 쓰입니다. 선크림에서는 이제 무기자차랑 유기자차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무기자차에서는 이제 티타늄 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일 화학의 징크 옥사이드가 화장품 시장에서도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현재 주가가 어떻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한일화학의 주가 흐름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죠. 총 3번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등이 올 때마다 이제 26,000원 라인을 깨주지 못했다. 여기서 한 번 깨줬지만 결국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가 조금 두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밑에 부분은 조금 약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를 다 지지를 해줬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도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이 계속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날봉을 한번 보게 된다면 어떤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하락 브레이킹 걸립니다. 하락 브레이킹 걸리는데 하락 브레이킹 어떻게 걸리냐면 보통 이 저점 라인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얘가 돌파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매물대에서 눌리면서 어떤 저점을 높이는 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의 바닥보다는 최소 두 개, 좀 많으면은 이제 세 개의 바닥도 형성이 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일화학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하다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지지 구간에서 한 번의 반등, 두 번의 반등, 그러다 다시 빠지고 다시 이제 반등할 것 같은, 반등할 수도 있나? 라는 약간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죠.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거래량이 이제 조금 없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주봉상에서 최저점이 이제 42,800원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보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15,300원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단 가격이 이제 15,300원 이 부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거를 돌파했을 때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들어오려는 흐름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또 플랜 B를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또 반등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등 이렇게.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지금 너무 멀고 일단 볼 수 있는 게 여기인데 뭐 이제 17,500원 라인이 그렇게 막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는 아닙니다. 뭐 이제 26,000원 부근에 비해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래도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했으니 이 부분에서 산 사람들의 본전 심리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밑에서의 차익 실현, 이 둘로 인해서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만한 매수세가 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한일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한일화학의 차트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리딩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드린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제 대기업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